네, 안녕하십니까 유저 여러분들. 전지적 배그 시점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지수보이 김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펍지 인게임 PD 김태현입니다. 인게임 PD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탑게임의 PD들하고 좀 다르게 저희 펍지는 이제 PD가 두 분이 계세요. 저랑 이제 아웃게임 PD 두 PD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인게임은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게임 레디를 누르고 이제 시작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치킨을 드시고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게임 플레이를 총괄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아젠다를 들고 소통을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 방송이 생겼습니다. 이 방송 왜 생긴 건지 일단 우선은 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월달에 분명히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다양한 지역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의 방식을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방법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모든 국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 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얘기해 주셨고, 네이버 공식 카페, 유튜브, SNS, 커뮤니티 댓글,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레딧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에서 저희 소통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은 먼저 해보자. 일단 먼저 빨리 해서 유저들하고 소통을 좀 진행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진행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는 한국 유저분들하고 하고 있지만 이 한국 유저분들하고 한 것들을 토대로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단추를 끼우는 거고, 에피소드 1, 2, 3 또 쭉쭉쭉 진행할 거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술 장비 캐리어에 대해서 그동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색채를 줄 수 있는 유저 플레이어 분들에게 롤을 제공할 수 있는 정찰병 역할이라든지 메딕, 의무병 역할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그런 포지셔닝으로 탄생한 건 알겠는데, 너무 그 큰 위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계신 청사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술 장비를 저희가 넣었던 의도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전술 장비로 인해서 유저분들이 한 가지 역할군들을 좀 이렇게 지정하셔서 플레이 하실 때 흔히들 말씀해 주시죠. 1인분, 그러니까 플레이 스쿼드 전체 1인분 정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스쿼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지고 싶었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표로 봐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 의도가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의도가 우리 배그에는 맞지 않다라고 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들 아시겠지만 블루칩 디텍터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그래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스파터 스코프랑 드론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PD로서 네. 전술 장비를 결정한 게 제가 결정을 했고요. 이걸 저는 이제 그래도 이게 모두 다 공평하게 스쿼드가 하나씩 들고 있어야 이게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비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떠한 그 PD님의 그 생각에 의해서 전술 장비 캐리어가 장착됐는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좀 결심을 해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위력적인 무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비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저희가 급하게 그럼 9월달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9월에 바로 삭제를 하고, 이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더 플레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본다든지, 그건 좀 더 보고 일단은 9월에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너프를 하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너프를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프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사실 없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미 피드백은 많이 받았어요. 전술 장비에 대한 드론, 스코프, 다양한 등등 피드백이 오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수정해서 개선해보고, 이거를 이번에 저희 드래곤 오프 한 것처럼 테스트에 먼저 올려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 위에 또 반응을 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 방향이 저 입장에서도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도 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는 드라군오프가 진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었거든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랜덤 데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확률형 데미지라는 걸 넣었던 의도?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아무래도 FPS 게임에서 총기가 중요한 상징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신규 총기를 넣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더 센 총, 조금 더 약한 총, 조금 더 쉽게 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팩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총기군을 만들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긴가민가 했고 확률형 데미지라는 걸 사실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서버에 한번 넣어보자. 정말 유저분들 피드백 받아서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빼는 결정을 해보자 하고 실제로 테스트 서버에 넣었더니 드래곤오프는 너무 좋다. 근데 확률형 데미지가 뭐냐? 이 100은 안 맞다라는 피드백을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서 빼고 그래서 드래곤오프를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확률형 데미지 자체는 실패한 거다. 이건 빼자 그냥. 드래곤오프의 세미 SR, 세미 뭐 DMR 형태의 SR과 DMR 사이에 있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서 드래곤오프만의 장점을 좀 살려보자는 식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라군오프가 그렇게 한번 테스트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개발은 됐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유저분들 앞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률형 데미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배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저분들이 잘 사용하게 하려면은 드래곤오프만의 강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세미 SR의 컨셉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100m에서만 이뚝이 한 방 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DMR의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는 형태로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군오프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스트리머 분들도 그렇고 유저분들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쓰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뭐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겠지만 그런 테스업이나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통이 꼭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소통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테스업에 올려놓고 유저분들이 한번 경험하시고 저희가 피드백 받은 것들 또 다시 고치고 나가는 것도 이게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그래도 이런 드래곤오프나 신규 총기, 아이템들 이런 것들 저희 테스업에서 미리 선보여서 피드백 받아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좀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AUG입니다. 필드 드랍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유저들이 AUG를 들게 되고 반동도 엄청 튀지 않으면서도 DPS가 높으니까 어디를 뛰어넘는 총으로 격상이 됐고 AUG 너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속됐었어요. 실제로도 프로 선수들마저도 MK12 AUG를 계속해서 고집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고 계셨을 텐데 AUG에 대한 그런 어떤 조정 있을까요?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갑자기 6월 달부터 어그의 사용성이 올라가고 승률이 올라가는 걸 좀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그의 승률이 5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승률이라는 건 다양한 총기군과의 싸웠을 때 승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베릴이 현재 지금 50.7% 정도 나오고 있고 어그가 53%? 보통 이제 55% 이상 나오는 총기들은 보급 총기에 속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로자가 한 60%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어그가 53% 정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모든 총기군에서 가장 탑을 찍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떻게든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 비중에 있어서도 어그가 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계속해서 스쿼드 단위로 즐기시는 분들 혹은 솔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한 총기로 계속해서 조합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1대1로 혹은 팀 대 팀으로 맞붙었을 때 그 위치에서 제가 베릴과 스르륵을 들고 있어요. 7탄을 두고 있는데 주무기인데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모든 적들이 5탄 위주니까 저는 탄 수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베릴과 스르륵에 애정이 있는데 탄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네? 이거 AUG나 MK12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너프보다는 다른 총기를 버프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뭐 저는 베릴을 가장 탑티어의 총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탑티어라는 거는 TTK 관점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녹일 수 있는 건 베릴이다. 근데 만약에 다른 총기들 버프를 해주면은 저희 게임 자체의 TTK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게임 플레이에 전체적으로 저는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TK를 짧게 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그는 현재 지금 기존의 DPS가 510이고 베릴이 513이에요. 거의 차이가 안 나. 그죠. DPS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DPS 부분에서 조금 깎아 내려가서 베릴보다는 그래도 약한 총이지만 베릴보다는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어그는 저는 좀 네. 조정을 하는 수준에 대해서인데
그 총기 위상으로 따지면 그래도 어그를 처음에 넣었던 거는 M4보다는 위 티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7탄에선 베릴, 그다음에 에이스, AK를 생각하고 있고 5탄에서는 어그, M4, 스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그를 현재 연사 속도를 한 750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세팅이 720 정도로 줄이면은 DPS가 492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M4는 아마 현재 DPS가 467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맞추면은 이게 또 어그가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PM을 조금 낮추는 수준. 데미지는 건드나요? 데미지는 안 건들 것 같습니다. 네, 데미지는 건들지 않고 RPM을 건드는 수준으로 이렇게 너프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어떤 이런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라이브에 나가서 실제 많은 유저분들의 지표랑 데이터를 봐야 이게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쵸. 일단 테스트에 올리고 9월에 바로 적용하는 걸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에스턴 마틴에 대해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어쨌든 정말 멋지고 다른 유저분들에게 뽐낼 수 있는 스킨인데 최초에 나왔을 때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뒤통수 쪽이 이제 방탄 처리가 되면서 이게 페이 투 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의도된 바인지 한번. 저희가 뭐 꼭 그걸 100% 의도해서 스페셜 차량 스킨은 헤드레스트를 막겠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 시스템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 차량 자체가 헤드레스트가 높은 차량이었고 네. 그런 이제 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자기 헤드레스트를 떼버린다든지 구조를 바꿀 수 네, 없다. 그런 구조를 바꿀 수 이건 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만들었는데 의도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거를 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거죠. 야 이거는 그냥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피드백이 막 날라오니까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급하게 사람들 다 야근시켜서 그걸 빠르게 고치게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야근을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언더스로우로 수류탄을 해가지고 차체 밑으로 들어갔을 때 가까이 있는 인원이 수류탄 데미지를 안 받는다는 이슈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스킨을 변신시켜서 적용했을 때 차량의 길이 자체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이상하다라는. 일단은 두 가지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주행질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제가 좀 부끄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개발팀의 잘못된 개발이었던 거고 이게 사실 버그예요, 버그.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차량 자체 뭐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버그가 있어서 그 주행 질감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됐던 거고 당장은 해결을 못했고 저희가 아마 9월에 지금 바로 해결을 하려고 버그는 지금 수정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턴 마틴 수류탄 언더스로 던졌을 때 네네. 데미지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량 자체에서 저희가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차체를 낮춘든지 높이든지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런 거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냥 그 차량 있는 그대로 만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차체가 낮은 곳에 수류탄이 들어가서 터지다 보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수류탄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로직상의 일단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류탄이 터지는 상태에서 유저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거 데미지를 네. 판정하기 위한 레일을 쏘게 되는데 이 좁은 틈에 이 각도가 안 들어가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이제 저희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수정하면 아마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데미지가 들어갈 건데 여기서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저희 월드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틈도 다양하고 어디 틈이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수류탄 데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 내부적으로 좀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고요. 이런 논의가 좀 거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또 공유를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티치트 얘기 나왔습니다. 안티치트도 사실 저는 빠질 수 없는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 한정돼 있을 수는 있지만 안티치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많이 잡고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몇 %의 비율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 예. 제가 뭐 아무래도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도 뭐 안티치트를 이제 하시는 분이랑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핵을 더 잘 잡을 수 있는지 더 진입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사실 저희는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지 않고 그걸 납득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핵을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결국 핵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미 핵을 쓴 이후에 잡는 거다 보니까 이미 유저분들은 이미
이 핵한테 안 좋은 경험을 하셨고 그쵸. 그 뒤에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당연히 뭐 그럼 왜 진입부터 막아야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진입도 계속 막고 진입도 막고 있고 들어왔을 때도 계속 핵을 잡고는 있는데 저희가 핵을 잡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 핵을 만드는 애들이 훨씬 더 빨라. 목숨을 내놓고 핵을 만드는 애들이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뭔가를 해놓으면 바로 뚫어내고 뭔가를 하면 뚫어내기 때문에 계속 창과 방파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막으면 뚫리고 있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하지만 유저분들 결국 계속 그걸 안 좋은 부정 경험을 하고 이해 잡다 보니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에서 핵을 만드는 업체와 손을 잡고 막 우회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일절 사실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뭐 펍지가 오래 유저분들의 사랑받게 하고 싶지 핵이 많으면 당연히 게임이 망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샷건 네. 너프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제가 샷건을 그래도 좀 좋게 만든 이유는 이 총기의 컨셉을 강하게 만들고 총기를 그래도 최근접전에서는 샷건의 의미가 있게끔 만들려고 한 건데 저도 이제 게임을 해보면 샷건에 죽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샷건 너무 많이 죽어서 저도 막 죽으면 샷건 너프해 이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뭐 너프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얘기 나누고 있는 거는 당연히 샷건이 근거리에서 맞닥뜨려서 쐈을 때 샷건이 이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기 근거리 자체. 예. 최강. 약간 이래도 어느 정도 거리 이상에서의 데미지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도 내부에서 이게 버그인 건지 네. 좀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 좀 봤을 때 거리별 데미지를 좀 조정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마에서 짚라인이 추가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짚라인 사이에 드론을 띄워서 날아가는 사람이 드론에 충돌했을 때 바로 낙사하는 판정 같은 경우에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사실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버그를 발견하긴 했었는데 네. 이거를 솔직한 말씀으로는 수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짚라인을 갑자기 빼자니 미라마 업데이트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단은 논 이슈로 일단 고하자라는 얘기는 했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라는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다. 그렇게까지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이걸 좀 높은 우선순위를 보고 있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좀 내부적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쟁전 스쿼드를 했을 때 이제 최상위 티어로 간 유저들에 대한 보상을 주고 나서 다시 시즌이 끝날 때 회수해가는 그런 보상 패턴이 지금 최상위권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의 등에 업혀가지고 점수만 올리는 그런 버스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요거는 어떤 그 파트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경쟁전 뭐 여러 가지 보상 아까 말씀드린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버스 타는 행위 등 이런 거는 인게임, 아웃게임, 뭐 안티치트 다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제가 로드맵 발표할 때 아마 경쟁전 보상 관련 얘기도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전 보상을 그래도 유저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보상으로 상향을 하려다 보니까 네. 내부적으로 좀 논의할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마 내년 중기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상은 상향할 겁니다. 현재 받는 수준보다 더 상향을 해서 경쟁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좀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네.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신고 시스템 누적을 통한 임시정지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누적되다 보니까 임시정지를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팀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인지를 못한다고 있다 그러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다 네네. 알고 있고 저도 지속적으로 안치티 팀하고 임시 제재 관련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되고라는 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안치티는 워낙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그 핵을 만드는 개발자가 그걸 이용해서 또 핵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그 임시 제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저도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시 제재에 관련된 걸 좀 정교화하고 정말 잘 잡아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보라, 모래폭풍 이런 것들 왜 도입했느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걸 이용해서 좋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월드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변수,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판단하는 전략, 전술에 의해서 게임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전략이 나오도록 만들려고는 의도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유저분들이 좀 느끼기에는 뭐 이게 아예 이런 것들이 싫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후반 페이지 가면은 페이지가 작은데 이 브리자드 존이 하나로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정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나 이후 페이지에는 뭐 안 나오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좀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월드에서 간간히 나와서 이걸 좀 간혹가다 경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보려고는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맵 로테이션은 법칙이 있을까요? 사실 이 맵 로테이션에 대해서 참 저의 숙제 같거든요. 사실 맵 로테이션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맵이 많고 유저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한 세션에 일반전 같은 경우는 100명이 들어가고 경쟁전 64명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풀이 나눠지는 게 저희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맵을 최대한 적게 서비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한국이나 특히 뭐 아시아나 유저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데는 최대한 랜덤을 안 하고 맵 선택지를 줬는데 그렇다고 10개의 맵에 다 따로 들어간다면은 이 매칭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조정한 게 5개로 제한한 거고 그걸 로테이션을 돌려서 계속 당연히 뭐 어떤 분들은 테이고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미라마가 좋다 그런 부분 저희도 다 들어주고 싶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서비스가 크게 서비스 자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딱 해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내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결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이 리전 각 지역마다 이 맵 서비스를 좀 다르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는 테이거가 너무 좋다 그러면 테이거를 고정을 하고 뭐 중국에는 어떤 맵이 좋다 그러면 그걸 고정을 해주고 이걸 좀 지역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보면은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걸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SMG 밸런스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SMG가 이제 다른 AR이나 샷건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SMG가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강하다? 충분히 사용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리 안에서는 전투가 그래도 가능할 정도의 총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떤 버프 너프가 아니라 현재 SMG의 어떤 컨셉을 살려주는 게 좋은지 그런 강점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SMG의 다른 새로운 면을 본 게 사실 폭파 모드 저희 블루반 모드에서 SMG가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충분히 SMG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배틀로얄 BR은 교전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SMG가 화력을 충분히 낼 수가 없는 총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SMG를 어떤 식으로 좀 컨셉을 강화하면 좋을지라는 얘기는 좀 내부적으로 나누고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SMG 뭐 이동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자. 그래서 빠르게 근접할 수 있어 빠르게 전투를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뭐 확정은 아니지만 에임 펀치, 저지력을 좀 넣어서 얘의 강점을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 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지금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비캔디에서 또 이제 스포팅 스코프만큼 열받게 하는 게 저는 열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마간을 뚫어서 보는 건 거의 스포팅 스코프 뺨칠 정도의 위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열화상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 열화상 스코프도 제가 넣자고 한 거. 근데 컨셉 자체는 저희가 이제 실루엣을 볼 수 있고 너무나도 이제 숨은 적을 찾을 수 있고 컨셉 자체가 좋긴 한데 연막을 뿌려가지고 숨고 있는 적까지 다 꿰뚫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유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게임 자체가 그래도 리얼리스틱한 기반이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화산 스코프도 처음에는 개발팀 안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이 연막탄 뚫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렇다고 열화산 스코프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로직이 있는데 네네. 그 로직을 다르게 만들어서 게임적 허용을 하는 건 우리 게임 기조와 안 맞다라고 해서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진행한 거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열화산 스코프가 저도 썼을 때 너무 강하다는 느낌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까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열화산 스코프를 빼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뭐 그 스폰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보급 상자에 넣는다든지, 그래서 좀 적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생각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클랜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다른 클랜들끼리 16개가 모여가지고 하는 방안도 혹시 계획되어 있는 바가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랜전을 하고 싶어요. 저도 한 명이 유저고 네. 저도 클랜을 저희 이제 개발자들끼리 같이 클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도 그래서 그 클랜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럼 우리 게임에서의 클랜전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라는 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럼 클랜이 4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클랜이 많은데 네네. 그럼 진짜 뭐 50대 50대 클랜전을 해봐야 되나? 음. 뭐 16대 16명이 들어가는 클랜전을 해봐야 되나? 뭔가 네. 좀 어떤 클랜전의 형태가 우리 게임에 잘 어울리는 건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넣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웃게임 상규님이 나오신다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전 매칭에 대해서는 혹시 또 경쟁전 매칭 얘기는 이제 본인과 맞는 티어가 아닌 티어가 매칭된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은 골드인데 뭐 마스터랑 한다거나 뭐 네. 이런 경험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실 해결을 하려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한 정답이 없는 게 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매칭 자체가 3분 이상, 그래서 5분 이상 못 기다리고 빨리 매칭을 잡히게 하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골드랑 마스터랑 만나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결정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골드는 골드끼리 만나게 하려면 한없이 매칭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게임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좀 내부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사실 경쟁전 골딱이거든요. 골딱인데 저도 마스터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게임을 하는 게 낫지, 그래도 게임 못하게 해서 매칭을 막 5분 10분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게임을 먼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피소드 전지적 배그 시점 에피소드 1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또 후속으로 에피소드가 발행되는지, 그때도 태연님께서 나오실지 혹은 다른 분들께서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슈에 될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한 번 더 와서 또 색다른 얘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저희가 뭐 에피소드 1이라고 이미 적어놓은 것 자체가 1, 2, 3, 4, 5 다 있을 거라는 저희 의지의 표명이고요. 네. 꼭 인게임뿐만 아니라 아웃게임, 뭐 언티치트 라이브 서비스, 그다음에 마케팅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유저분들이 속 시원히 알 수 있게 이 자리에 다 끌고 오겠습니다. 다 끌고 와서 네네.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는 기다려주시면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 토크를 어느 정도 주기로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 에피소드가 있게 된다면 그 시점은 혹시나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인게임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분기마다 한번 하지 3개월 않을까. 정도. 그리고 뭐 특별한 이슈나 있을 때도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유저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주기라기보다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아젠다가 있는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주기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늦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늦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저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저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소통이 빨리 안 되냐,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뭐 게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거든요. 개발자들 게임 안 한다라며. 오늘 낮에도 대했듯이 사실 네. 저희 개발자들 게임을 엄청 많이 한다라는 표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낮에도 2시부터 4시까지 또 하다가 왔고 어제 밤에도 7시부터 10시까지 했고 사실 매일매일 거의 플레이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게임 만드는 거 안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랑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런 개발자들 그리고 여러 부서 간의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지거나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불통이고 아집이고 잘 소통을 안 해서 유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소통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현재 저의 생각이나 저희 의도나 우리 앞으로의 비전들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걸어온 길들 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단절됐던 어떤 소통의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자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패치 방향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지적 배그 시점이라는 여러분들과 쌍방향 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계속해서 유저분들께 드린다면 어쩌면 좀 상처받았던 유저분들께서 혹은 파트너분들께서 서로가 갖고 있었던 오해, 섭섭한 부분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펍지의 초창기 개발 때부터 참여해서 에란계를 거의 제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저는 출신이 월드 개발자여가지고 계속 월드를 개발해오다가 월드도 대형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개발하다 보니까 저도 PD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진짜 이 펍지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펍지가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펍지를 10년, 20년 계속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펍지 서비스를 망치는 결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결정들이 펍지를 뭐 망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과감하게 피드백 주시고 질타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수용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유저분들이 저희가 이제 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아마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역시도 뭐 잘해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잘 말씀드리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바를 제가 듣고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 방송을 임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가 진짜 필요했던 자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노력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